그럼 이어서 2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통일로 나아가야 될 통일시민, 통일민족으로 나아가야 될 정당성, 역사적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2장은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물론 통일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적 통일교육이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그 주된 내용은 국민이자 곧 민족의 완성, 통일공감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진정한 통일, 분단을 뛰어넘는 통일의식, 통일의식을 지닌 그리고 통일시민으로서의 그러한 민족지향적인 통일교육을 오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서는 통일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적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굉장히 남남 갈등이 심각하고 통일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많은 이와 같은 시대에 적절한 주제이자 방침이기도 하여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름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통합적인 것을 지향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제로 나와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자,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라는 것은 사실 이제 공감하는 거죠. 생각, 특히 이제 그 감정이죠. 감정, 느낌. 같이 이제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의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통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죠. 물론 인지적으로도 마찬가지 공감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바로 통일공감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통합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통합이라고 하는 게 통자 그리고 합자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일한 게 실이잖아요. 실마리 하나의 실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거 하나의 개통이라는 거죠. 하나의 줄기. 그리고 이제 합치는 건 당연히 합자는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줄기로 하나의 큰 줄기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통일지향적인 국민, 즉 하나의 민족으로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으며 민족과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는 지향성을 이따가도 밝힐 겁니다. 그래서 통일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적 통일교육은 통일이 공감하면서 분단을 뛰어넘어서 남남 갈등을 극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런 통일교육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것이 민족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통일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적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왜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는가? 통합되지 못하는가? 아시겠습니다만 남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내부에서조차 공감이 일치하지 않으며 전혀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그 새로운 방향성을 좀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단국가, 분단국민 앞에서도 했던 말씀과 일치합니다만 왜 우리가 통일공감 그리고 국민통합적인 통일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분단국민으로서의 분단국가주의에 길들여진 분단국민으로서의 분단국민이 되길 강요해왔던 교육 아까 말했던 반공교육이 되겠지만 그런 교육의 폐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주된 명분이 흔히 말하는 반공에 대한 가치로 인한 거죠. 공산주의, 나쁜 놈들이다. 민족의 이론을 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산주의와 같은 아주 나쁜 놈들이 있고 그 나쁜 놈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국가, 이와 같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그게 이제 이를테면 분단국민 혹은 분단국민 형성 교육이죠. 반공 교육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단이 이제 포착화되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사람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위대한 사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의 기본적인 그 정치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모든 그 사람의 사상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분단이 고착화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어떤 정치 사회적인 배경으로 분단이 작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반공사회였고 특히 남북한과 같은 그런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이 분단의 고착화 내지는 장기화는 분단에 알맞은 그러한 분단의 구조화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만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구조라는 게 하나의 고착된 하나의 질서 이런 거 아닙니까? 분단 질서라고도 어떤 분은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당연히 그걸 권력자들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정치적인 생리상, 정치적인 기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산 대응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재생산이 가장 핵심적인 그 첫 번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단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 널리 지배적인 사조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분단 국가주의란 뭡니까? 분단의 일원, 즉 국가의 일원인 건 여기서 말하는 건 국가는 분단 국가죠. 남한이면 대한민국, 북한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분단 국가에는 충성을 하고 상대방에게는 적대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분단국가주의는 민족 없는 국가 정체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체 분열이죠. 그래서 이 주체 아닌 주체입니다. 민족 아닌 민족이죠. 이제 다른 말로는 민족 없는 국가의 주인화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 또한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반도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분단국가의 탄생인데, 그 분단국가가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민족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되어버린 거죠. 소외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국가와 민족의 불일치, 분열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분단교육, 당연히 이제 이 국가가 주인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승만이 주인이었고 박정희가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체제, 자기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분단 국가, 분단 체제, 분단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분단 교육을 생산해 왔습니다. 분단 교육을 끊임없이 시행해 왔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상가나 그걸 이제 깨우치는 거지. 그래서 분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실제로 박정희 그리고 김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김일성,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분단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의 이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유신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분들인데, 그 유신 교육이 굉장히 강한 분단 지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강한 반공국가 체제가 바로 유신 체제인데, 그 속에서 교육을 받았던 지금의 그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이죠. 저보다 좀 위에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고요. 그걸.
그래서 이처럼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반공교육 혹은 안보교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부인 거죠. 이게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압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만 그 총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세대가 점차 저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를 기반으로 했던 정치 세력 또한 점차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은 거기에서 그 소속감, 그 맹렬한 그 뜨거운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분단 교육의 후과가 강한가라는 것을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 사회화를 통해서 분단 국민은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뭐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여전히 북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분단의식, 이 분단 국가에서 분단 교육을 하였으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인 하나의 의식, 신념, 가치, 정서 이런 걸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분단 국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왜 공감하지 못하면 왜 통합하지 못하는가? 분단 교육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통일학 내지는 통일교육학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이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분단 국가는 민족에 대한 욕망을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하나의 민족이기도 하고 한민족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전환시킨다, 전치시킨다. 락강의 얘기를 다시 또 그대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그 강렬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다른 걸로 전치시켜 버리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무엇으로 그 전환시키느냐? 기본적인 힘은 마찬가지로 민족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의 민족인데 누군가 나쁜 놈이 하나의 민족임을 방해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저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분단국가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강화시키면서 상대방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민족을 이용해서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분단 트라우마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크죠. 혹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 후과도 마찬가지 들어갑니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 민족을 갈라놓았고 죽였고 우리를 그리고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게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결국 사실은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의 고유한 욕망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한민족의 욕망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도리어 분단을 강화시켜 왔다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통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고도화된 정치적인 어떤 셈법에 의해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분단 트라우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내 가족이 죽었던 이런 아픈 상처가 있는데 이 아픈 상처를 저놈들 때문이다. 라고 이제 계속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하고 있고 그 분단 트라우마는 그만큼 우리에게 강렬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비투스라는 걸 교육학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습성이죠. 하나의 습성. 몸에 체화되어 있는 문화자본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건데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체계, 신념체계 이런 거 아닙니까? 분단지향적인 가치체계인 거죠. 내 몸속에 깃들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내 몸속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분단국가가 만들어낸 또한 중요한, 그러니까 불평등한 그 뭐랄까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은 하층 계급의 아비투스를 지니듯이 분단 국가 속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분단의 아비투스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해 왔고 이를 통해서 분단 아비투스를 굉장히 강렬하게 체화하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분단 트라우마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공격성을 지니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민족의 일원이죠. 이는 스스로가 이제 분단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총 들고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대에 갈 때. 북한 인민군이 거기 와서 총 들고 지키는 이유는 저기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 나라만 지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로 얘기하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저놈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와 같은 분단과 통일의 논리가 교묘하게 얽혀있는, 그리고 이용당하고 있는 분단의식, 분단 트라우마, 분단 아비투스가 결합되어서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아비투스, 즉 나의 가치체계나 신념체계는 곧 나 자신이잖아요. 나의 정체성이죠. 분단 트라우마, 나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 것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무의식 세계마저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식을 넘어서서 분단의식, 아비투스, 의식을 넘어서서 무의식마저도 지배할 수 있는 강렬한 어떤 분단지향적인 인간, 분단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개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분단인이 지니고 있는 가장 강렬한 분단지향적인 분단의식을 우리가 분단 아비투스나 분단 트라우마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이며, 혹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념적으로 혹은 뭐 북한 세력과 북한 집단과 얽힌 놈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강렬함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렬한 분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왜 공감하지 않으며 왜 통합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민족적 리비도의 차원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단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분단국가로 대치한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족인데 사실은 분단국가만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후기 프로이트를 좀 살펴봅시다. 전기 프로이트야 뭐 리비도가 성적 에너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후기 프로이트는 사실은 뭐 락강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은 사실은 이 리비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시킵니다. 인간 삶 전체로 사회적인 삶 속으로 이제 같이 끌고 오죠, 이 개념을. 그래서 총체적인 인간 활동 에너지, 원료, 그야말로 욕망이죠, 그냥. 삶의 에너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집단 속의 인간으로 후기 프로이트는 이 프로이트 개념을 빌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민족의 집단적인 리비도, 즉 민족적 리비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갖고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나 정서가 있잖아요. 그게 일테면 민족적인 하나의 리비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의 통일을 위한 열망이자 욕망이다. 운동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이름에 사명감을 가지고 매달리고 이런 뭐 통일교육이 국가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비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로 남아있다. 그런데 분단 국가주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를 이제 차단하거나 혹은 치환시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단 국가, 남한이면 남한, 북한이면 북한,
대한 충성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단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분단인으로부터 통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당연히 통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분단 국민이 아니라 통일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국민 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국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이는 결국은 분단의식, 아까 말씀드렸던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분단 아비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분단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분단의식을 해체하고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그러한 교육이어야 한다 라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우리가 목표를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일에 공감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뭐 있죠. 공감과 통합적인 통일 교육이어야 한다.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보면, 그래서 이는 분단 아비투스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몸속에 어릴 적부터 체화되어 있는, 분단 속에 나도 모르게 이제 몸속에 젖어들어 있는 이 아비투스를 극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육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분단 국가에서 이용하기도 하였고, 또한 분단의 고통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었으니까요. 원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 기억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아픔이지 않습니까? 고통이잖아요. 실제로 북한에 의해서, 혹은 뭐 남한에 의해서, 혹은 미군에 의해서, 혹은 중국군에 의해서, 중공군 당시에 숨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해져서 때로는 과장되어서 우리에게 매우 큰 상처, 원형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그걸 계속 이용하고 건드려서 계속 키우고 확대 재생산해서 분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단의 어떤 그 기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좀 더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데서 벗어나서 통일지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이제 이 분단 아비투스를 극복하고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했으면 민족 통합의식,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민족 통합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통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민족 통합이 왜 필요한가, 그건 이제 요거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죠. 분단의식을 극복하는 속에 통일지향적인 의식이 나오는 것이고, 통일지향적인 의식 속에서 분단 트라우마 또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뭐 상상의 공동체란 말을 제가 계속 씁니다만,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imaginary community죠. 뭐 imagined community, 너무나 잘 아시는 민족주의에 대한 굉장히 고전적인 얘기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민족주의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상상의 공동체이기보다는 분단국가라는 것이 상상된 공동체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온전한 의미의 상상된 공동체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발명됐다는 거 아닙니까? 에릭 홉스범이나 뭐 민족주의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졌다는 거죠. 분단국가주의는 당연히 만들어졌습니다. 분단국가라는 게 원래 없던 거잖아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분단국가에서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치지만, 이 통일을 지향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젖혀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상의 공동체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이따 민족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민족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 얘기 아닙니까? 상상된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라. 현실에 바탕해라. 진정한 인간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민족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상의 공동체가 불행의 근원 아닙니까? 분단국가라는 게. 이런 상상된 공동체를 깨부수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도 억눌려 있는 그 순수한 그리고 굉장히 그 기본적인 통일의 가장 근본적인 힘, 에너지인 민족적 리비도를 좀 부활시키는 것이 통일교육의 가장 중요한, 통일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그래서 뭐 쭉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백성, 신민, 민족, 시민이 통일 시민에서 우리가 시민으로 민족의 일원으로 분단국가의 일원에서 민족의 일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통일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적 통일교육이 왜 필요한가? 분단을 벌써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이런 분단의식,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일교육, 분단을 넘어서는 통일에 공감하는 그리고 국민통합,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단국가주의, 민족적 리비도를 차단해온 이러한 분단국가주의로부터 분단국가주의를 극복해내는 민족적 리비도를 부활시키는 순수한 통일운동의 에너지를 되살려내는 그러한 우리가 교육운동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 바로 통일교육, 통일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적 통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통일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적 통일교육의 교육 목표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